우리가 매일 무심코 보고 있는 소변. 소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민감한 경고. 하지만 소변이 보내는 징조를 쉽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 비뇨기과로 잘 오려고 하진 않죠. 심장 검사라든지 뇌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열심히 하셔도 이 골반강 내에 있는 뭘 검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관리에 소홀한 사이 골반 안에서 자라는 암이 있다. 전립선암과 방광암은 골반 내의 대표적인 암이다. 방광암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혈뇨가 전립선암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병의 진행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요. 중요한 생식과 배뇨를 담당하는 골반 안. 어떻게 이곳에 생긴 암을 발견하고 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야 할까?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이다. 밤톨만한 크기의 전립선은 정액의 30%를 만들어낸다. 고환에서 이동한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립선 액을 만들기도 한다. 위쪽으로는 방광이 있고 뒤쪽으로는 직장이 자리한다. 또한 전립선 주변에는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요도 관략근과 중요한 혈관들은 물론 발기와 관련된 민감한 신경들이 모여 있다. 한상현 씨의 암은 어디까지 퍼진 것일까? 전립선 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와 침윤된 범위 등으로 결정한다. 손으로 검사했을 때 종양이 만져지지 않으면 1기, 종양이 전립선 내에 국한돼 있다면 2기, 종양이 전립선 피막을 넘거나 정낭 침범이 있는 경우는 3기, 정낭 이외에 인접 장기를 침범하거나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이 보이면 4기로 판정한다. 방심하는 사이 암이 무섭게 자라고 있었다. 혈액 검사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간과했다.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이란 전립선암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 분해 효소다. 이 수치가 2.5에서 3나노그램/밀리리터를 넘을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립선에서 만드는 그 단백질은 정상적인 단백질이어서 그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암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립선 수치가 높을 때 다시 조직 검사를 해서 정말 전립선 암에 의해서 전립선 수치가 높아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보면 60, 70대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에 비해 40, 50대 환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전립선암이 증가하는데 40대 이하에서는 비교적 드문 암입니다. 그렇지만 50대부터 60대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60대, 70대에서는 피크를 이룹니다. 물론 요즘은 수명이 연장되면서 80대 이후의 전립선암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골반강 내의 암들이 주목받고 있다. 골반강 안에는 배변과 배뇨, 생식기와 관련된 장기들이 자리 잡고 있다. 골반강 내의 구조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 여성은 자궁 앞에 방광이 위치하고 남성은 직장 앞에 방광이,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립선과 방광은 소변이 지나는 길을 따라 가까이 이웃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기관이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 보는 방광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거꾸로 방광에 암이 생긴 것이 전립선에 침투하게 돼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전립선은 전립선 자체에 고유한 작용을 하면서 방광의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립선의 한 가운데는 소변이 흘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방광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소변에 염증이 있는 거고, 방광암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혈뇨가 전립선암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뇨 증상 또는 혈뇨 등이 있을 때 전립선이나 방광 한 가지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방광암 또는 전립선암이 혹시 있는지 같이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광암의 재발이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 방광에 모이는데 이때 소변은 물론 발암 물질까지도 늘 방광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한 번 암에 걸리면 재발이 잦을 수밖에 없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저장된다. 약 200cc 정도의 소변이 차면 소변이 마렵고 배출하게 된다. 방광은 여러 층으로 나눠졌는데 암세포가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침범한 경우 표재성 암으로 방광암 1기다. 2기는 근육층 내부까지 침범한 침윤성 암이다. 3기는 암이 주변 지방 조직까지 침범한 경우, 4기는 전립선이나 주변 장기 및 골반벽에 전이된 상태를 말한다.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는 10 미만이었으면 좋겠고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12군데를 했다면 2개 미만이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암의 성격을 반영하는 그 악성도가 좀 낮았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하는 분들은 저희가 아주 초기라고 판단하고 적극적 감시요법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방광 적출 수술을 했다. 암이 퍼진 방광 전체를 떼어내고 인공 방광을 달았다. 소장을 이용해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원래의 방광을 대신하는 것이다. 인공 방광 수술을 받지 않으면 소변 주머니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검사에 앞서 항문에서 직장까지 마취제를 발라 국소 마취를 한다. 조직 채취를 위해 바늘이 달린 초음파 기구를 항문으로 집어넣는다. 이 초음파 기구를 통해 전립선을 살펴보면서 특히 MRI 소견에서 전립선 암이 의심됐던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를 바늘로 찔러 조직을 채취해 검사한다. 전립선이 이상하게 커지거나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 전립선 암을 진단할 수도 있다. 직장 수지 검사도 똑같이 손가락을 초음파 아까 넣는 것처럼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뒷부분을. 그래서 전립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립선이 여기 방광이고 전립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항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보면 전립선이 바로 만져지죠. 그래서 전립선의 크기가 어떤지, 또 얼마나 전립선이 딱딱한지, 혹시 그 안에 결절같이 혹이 의심할 만한 게 있는지를 만져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BCG 효과가 가장 뛰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BCG라는 약물을 집어넣으면 방광 내에서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면역 반응도 일으키고 다른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방광암이 생기는 걸 더 줄이게 돼 있는데, 단순한 항암 치료인 마이토마이신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효과는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상현 씨가 받고 있다는 호르몬 치료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전립선 암은 그 원인 중 하나가 남성 호르몬인데 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환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입하면 전립선 암의 진행을 막거나 암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 호르몬 치료는 여자분들이 폐경기 때 겪는 것과 비슷한 합병증만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초기에 대부분의 전립선 암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립선 암의 전신 치료의 1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 1년 반에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전립선 암 자체가 호르몬 치료에도 불구하고, 즉 남성 호르몬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호르몬 치료를 해도 병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병은 계속 자라게 되죠. 전립선 암의 건강검진은 간단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진단한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립선에 대한 건강검진은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일찍 40대부터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라는 우리 지침이 다 있죠. 근데 방광암에 대한 방광내시경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좀 외면하고 싶은 암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뇨기과로 잘 오려고 하진 않죠. 사실은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듯이 방광내시경을 한다. 그러면은 방광암도 일찍 발견하고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